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베스트종목 상담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또 친절하게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종목 상담 진행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또 라이징스타 홍희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베스트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연결 하나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3033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멜파스고 매수가는 24,500원. 비중이 좀 걱정인데요. 100%라고 하시네요. 박성일 연구원님 풀어주시죠. 예, 멜파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코스닥 IT 부품업체들 대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뭐 실리콘웍스나 멜파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빠졌을 텐데 이유를 찾아보자고 하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많이 약세를 보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납품을 하고 있는 IT 부품업체들 대부분이 단가 압력에 따라서 크게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개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를 좀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도 삼성전자의 영업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이나 압력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를 비롯한 여러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가 압력을 삼성전자가 계속 멜파스를 비롯한 하청업체에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이익률 개선세가 향후 하반기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는 좀 드리겠고요. PR도 지금 15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IT 부품주 중에서 고평가 논란에 휩싸일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정전용 터치스크린 IC 컨트롤러십에 대한 아주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멜파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메리트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24,500원이라고 하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 직전 고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조금 더 인내하는 구간이 필요하겠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22,000원 회복이 관건입니다. 22,000원을 강한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의 회복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코스닥이 200, 500선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말씀을 같이 좀 드리면서 여기서 회복을 한다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 고점이었던 33,000원까지 보시기보다는 조금 짧게 보셔서 27,000원, 8,000원대 사이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일단 지지받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18,150원에서 도지가 나왔죠. 이 부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도지가 나왔고 그 이후로는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의 반등과 함께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된다고만 하면 중기적으로 한번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까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8,150원을 강하게 하회할 시에는 일단 코스닥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7996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저희가 한번 상담해드렸던 종목인데요. LG디스플레이. 궁금하신 점은 매수가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홍희진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11,400원에 일단은 매수를 해보자라고 언급드렸는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상당히 조금 시장 대비 좀 강세를 좀 띄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조금 위축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오른다고 해도 여기서 뭐 추격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하느냐 그거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계속 좀 고집하시는 이유 자체는 종목에 대한 지금 확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뭐 장기 투자를 하실 생각이시라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이 굉장히 지금 믿음직스러워서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실 생각이시라면은 저는 지금 구간에 충분히 사셔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아니라 나는 좀 단기적인 매매에서 수익을 좀 내고 싶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신다면은 현재 구간보다는 지난번에 좀 제시해드렸던 가격이죠. 11,400원.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온다라면 일단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전략을 좀 달리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이 굉장히 좀 크죠.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14,500원에 대한 지금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 돌파 시도가 나오는 이유 자체는 삼성전자의 매출의 증가가 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매수세는 좀 있다라는
있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종가상에 11,000원 이탈 시는 일단 매도를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4,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4,000원이 지금 돌파가 된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좀 다시 한번 살아나서 14,000원이 돌파가 된다면은 사상 최고가 2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상승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6547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삼성전자. 조정받고 있는데 매수해도 좋을까요? 물어보셨습니다. 박성훈 연구원님.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지수 조정과 함께 가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간과 가격 조정을 조금 더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 보면 올 한 해 한 22조쯤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00조 정도 되니까 이제 PR 11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요.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PR이 10.9배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적정 주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에 우리가 예상했던 어닝보다도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고만 하면 삼성전자의 지금과 같은 추세 상승세는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이번 분기 실적을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음 분기까지 실적을 추정하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아이폰 5가 출시가 되고 갤럭시 S3가 출시가 된다고 하면 어느 쪽이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갈지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존의 다른 사업부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가전제품 사업부, 가전제품 쪽에서 TV 같은 경우는 올해 런던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이야 원래 잘하던 분야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 비메모리 쪽이 아무래도 문제일 텐데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에 향후 여기서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실적 개선세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조정받는 자리는 조금 더 기다리셔서 굳이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일단 제가 추세를 한번 그어봤습니다. 추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일 이평선을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20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평선까지를 한번 열어두셔서 120만 원 선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기 물량 조금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지 크게 우려하실 수준은 아니고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크게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할 텐데 가격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수익률을 결정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26만 4천 원인데요. 여기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긴 좀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싸게 잡아서 다시 한번 135만 1천 원, 136만 원에 매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0만 원 그리고 125만 원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해 가시는 전략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792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팅크웨어, 매수가는 18,000원, 또 비중은 35%라고 하시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매도 언제 해야 될까, 또 매도가 궁금해하세요. 홍현 팀장님.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차익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년 6,0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2만 3,000원까지 지금 급등을 해 있죠. 그러니까 지금 4배 가까운 상승률이 좀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금 아이나비 지금 내비게이션을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감소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블랙박스에 대한 수요는 좀 증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실적이 그렇게 증가되고 있지는 않고 매출액이 감소되면서 실적도 오히려 그러니까 그동안 흐름보다는 좋지 않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뉴비밸럭스와의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시장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오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 그러니까 이 종목을 끌어올린 매수 주체 자체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기관이 마음을 돌아선다면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력 대비 고평가인 구간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단기적인 좀 슈팅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나선다면 상당히 좀 급락의 흐름도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수익을 좀 많이 보신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금 갖고 계신 물량의 60% 이상을 좀 던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물량을 지금 24,000원까지 지금 일단은 홀딩하시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지금 60% 던지진 상태에서 5일선이 이탈한다면 종가상으로 5일선이 이탈한다면 일단은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연결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이세요?
오늘 네. 참 날씨가 많이 좋죠. 예, 좋은데요. 예, 날씨 좋은데 종목도 참 마음은 우울해요. 아, 마음 우울하세요? 예. 그래도 벚꽃 핀 거 보시면서 조금 달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래야 되는데 달랠 수가 없네.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마음이 시대 우울하시... 오쇼핑이 오늘 묘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아, CJ 오쇼핑이요. 제가 오늘 또 시황에도 또 소개했던 종목인데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29만 원요. 29만 원에 비중은 얼마만큼 갖고 계세요? 15%. 15%요. 궁금하신 점은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또 아무래도 오늘 아니 이게 예. 뭐 저 중국 수혜주라고 그래가지고 예. 지금 계속 지금 나는 이렇게 계속 빠져도 예.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겠지 했는데 나쁜 소식이 들려서 예. 이걸 지금 매도를 해버려야 돼요. 놔두면 조금 올라와요. 지금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저희 전문가께서 좀 풀어드릴 테니까요. 다른 또 궁금하신 거 지금 갖고 계셔야 되나 또 아니면 전량 매도를 해야 되나 이 외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 다른 거요? 예. 저기 삼성 SDI도 있고 예. 또 저기 뭐 SK를 너무 비싸게 사서 지금 밑에서 물 탔는데 예. SK도 있고 그러세요. 아이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저희가 시간 나드리면 해드리고 우선은 CJ 옵쇼핑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통운 그거는 왜 그렇게 빠진지 옛날에 저 종목 그거 진단 받을 때 좋다겠는데 어떤 대한통운도 종목?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아, 대한통운이요? 네, 또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좀 날씨도 좀 좋고 하니까 좀 마음 달래시면서 저희 전문가께서 확실하게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윤 연구원님. 예, 일단 가지고 계신 포트를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주도주 매매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종목을 선별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뭐 레버리지 ETF 같은 종목을 차라리 매매하시는 게 지수와 연동돼서 매매하시기가 조금 편하고 개별 주식들은 조금 리스크가 크죠. 오늘 CJ 오쇼핑 일단 말씀을 계속 이어가서 드리면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하한가를 들어갔습니다. 16만 주 정도 지금 매도 잔량이 나와 있는데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동방 CJ를 좀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 가격이 문제죠. 매각 가격을 지금 520억 원 정도에 매도를 했는데 PR 한 8배 정도, 우리나라에서 한 30배 정도 받던 주식을 8배 매도를 하면서 시세로 봤을 때는 한 2,200억 정도가 증발했다라고 증권사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나왔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설명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시가총액 2,200억 정도가 증발했다고 봤을 때는 현재 CJ 오쇼핑의 시총이 한 1.4조 정도 되니까 정확하게 빠진다면 18% 정도를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맞겠죠. 근데 오늘 하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까지 약세를 보이면 분명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주식인데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기 약간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오늘 이런 매도의 주체가 오늘 매도가 많이 못 나왔죠.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일 거래가 터질 때 빠져나올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좀 거래량이 많이 급증을 할 테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꼬이고 중국 관련 성장성에 대한 훼손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작다고 하시면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고 모레 해서 한 30% 이상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면 그때는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손절치고 나오시는 게 현명할 테고 30% 수준이라고 하면 그래도 가치를 믿고 들고 가시는 게 20%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증권사들이 전부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근거가 너무나 타당하죠. 해외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자회사 지분을 조금 11% 정도를 아주 싼 가격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아직 회사 측에서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부담스럽지만 일단은 시가총액 증발 그리고 성장성 훼손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건 분석을 지금 할 수가 없죠. 오늘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부터 어디가 기술적 분석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20만 원 넘는 주식이 16만 원 정도 하한가에 물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한가에 갈 수도 있다는 확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하한가가 풀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466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OCI 머티리얼.
매수가는 72,050원, 비중은 9% 갖고 계세요.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6% 상승하고 있는데요. 홍희진 팀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OCI 머티리얼즈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기업이 굉장히 좀 우량하죠. 그러니까 지금 마진율 30% 이상의 지금 마진율을 좀 달성을 하고 있고 뭐 실적이 그렇게 안 좋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OCI와 좀 더불어서 태양광 관련 종목이 일단 좀 급락이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산업이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이런다면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코스닥 쪽으로 좀 자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 오히려 좀 주가가 빠진다면은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큰 틀에서 보시면요, 아무래도 W자 패턴이 좀 완성이 중이죠. 지금 보시면은 가격적인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만 원 이하권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뭐 태양광 전지의 뭐 특수가스, 뭐 지금 모노실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브라지스토 이런 것들이 좀 사용이 되는데, 근데 이제 태양광 전지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지금 현재로서 높은 게 아니라 뭐 반도체라든지 지금 패널 사업, 그러니까 LCD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이제 LCD 패널 값도 지금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산업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대한 지금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수하신 가격 이상권 충분히 지금 도달이 좀 가능하겠다라고 좀 언급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1차적인 목표가는 9만 원, 그 다음에 지금 손절가는 좀 제시해드리지 않겠지만 5만 5천 원 이타이시는 일단은 손절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고, 실적 대비 지금 현저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을 믿고 좀 기다리시면은 9만 원 이상 가격에 충분히 도달이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종목은 GS고요.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는데요. 박세훈 연구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일단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가에서 매수해도 될 만한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분법 이익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때,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변동이 없죠. 내수 시장을 조금 위주로 하고 있고 중국에 진출한 사업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적자가 좀 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GS에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가장 큰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GS 리테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정유나 화학주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포트도 비어 있기 때문에 LG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SOL, SK이노베이션 또 반등을 하고 있고, 그에 덩달아서 GS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전전 거래일 정도의 아주 큰 폭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도 지수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좀 기록을 하면서 중기적으로 분명히 매집 구간 이후에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환차손이 조금 많이 났죠. 작년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정유나 화학 쪽에서는 환차손이 좀 많이 났는데, 올해는 1,150원에서 1,070원 정도의 박스권으로 환율이 좀 안정화될 거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이런 환차손에 대한 만회도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75,000원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트라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졌던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그리고 하단 부분이 6만 원 정도에서 이루어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장대 양봉 이후의 도지, 그리고 다시 한번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5일선까지 밀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초에 형성된 이 갭이 훼손되지만 않는다고 하면 한번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정유화학 섹터에서는 맞지 않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안동인데요. 안동이요? 예. 또 안동은 하회탈이 유명하지 않나요? 안동 날씨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날씨 좋습니다. 예. 그렇죠. 꽃 많이 폈나요? 예, 벚꽃 다 피었어요. 네, 뭐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시고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잘 있습니다. 예. 가지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퍼스텍이요. 퍼스텍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 알 수 있을까요? 예, 2,520원에 60%요. 2,520원에 60%요. 궁금하신 점은 어떤 게 궁금하세요? 좀 더 가져가면 될는지, 지금 저걸 하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뭐 단기적인 목표가도 궁금하실 것 같고 좀 더 가지고 가도 될지가 좀 궁금하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홍진 팀장님이 확실하게 또 예,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이런 주식이나 사실 잘 몰라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예. 어떻게 사시게 되셨어요? 좀 잘 아는 분이 좀 아, 건의도 했고, 네. 저번에 북한에서 그런 거 있다면서 아. 자기도 산다면서 한번. 지인께 그거 추천받으셨구나. 예. 네,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홍진 팀장.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분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한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매매를 하셨으면은 아무래도 우량주 투자, 실적 관련주,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에 먼저 투자하시는 것이 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인분께서 뭐 소개를 해주셨고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 그러니까 어떤 테마로 움직여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전략이고요. 그 전략에 맞춰서 손절가가 이탈이 되면서 손절하시는 전략이 가장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기업 가치를 믿고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시장 뉴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섹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로 주가 자체가 좀 급락이 좀 나왔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좀 바닥권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서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나라와의 북한과의 지금 사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좀 연출이 돼야만 주가가 한 차례 좀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3차 핵실험이 좀 남아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추가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 방향성 자체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뭐 북한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게 흘러간다, 아니면 좋게 흘러간다, 이거를 예상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수급 상황을 보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큰 틀에서 보시면은 고점이 지금 2,300원의 박스권, 그 다음에 지금 하방 라인이 1,950원의 지금 박스권. 그러니까 지금 폭이 굉장히 좀 좁은,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 그동안 주가가 좀 갇혀 있었죠. 근데 이제 갇혀 있었던 상태에서 윗방향으로 뚫었는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박스권 저점 라인이겠죠. 1,950원 구간, 1,95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되면 일단 손절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는 2,300원까지, 그러니까 2,300원에서 갖고 계신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 나서 2,300원 이상 지금 튀어 오른다면은 매수하신 가격에서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우량주 투자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 투자해서 수익 내기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멀리해야 돼,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1,950원 손절가, 그 다음 1차적인 목표가 2,300원, 그 구간에서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매수하신 가격에서 절반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감한 등락이 심한 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주식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수정했습니다. 한은은 2012년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3.7%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에 3%에 그치겠지만 하반기에는 3.9%까지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기존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유로 지역 국가 채무 문제와 관련한 불확실성 완화는 경제 성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 조정과 원유 도입과 상승 등 성장률 하락 요인이 우세했다며 수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분기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가운데 2분기에도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트라와 삼성경제연구소는 전 세계 바이어 2,1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분기 코트라셀이 수출 선행지수가 51.7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는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 동향을 토대로 수출 경기를 예측하는 것으로 50 이상이면 전분기 대비 수출 호조, 50 미만이면 수출 부진을 의미합니다. 51.7은 1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2분기에도 본격적인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전분기에 44.3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수입급 경기 지수도 5.4%포인트 개선된 49.7을 기록해 하반기부터는 수출 여건이 차츰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도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북한을 위협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변화에 대해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KBS 라디오 등을 통해 중계된 라디오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한 스스로 변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함께 북한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또다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체제 결속을 도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의장성명안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안보리 대응 방안을 협의해온 상임이사국 미국과 중국이 현지 시간 어제 이 같은 대북 의장성명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 의장성명안에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단정하면서 제재 확대를 촉구하는 등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오늘 16일 의장 성명안을 논의해 이르면 그날 중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또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